안녕하세요. 색깔 있는 신간 소개의 송지혜 기자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어요.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자, 오늘도 484호 시사인의 새로 나온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책 목록을 보면 저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소설, 에세이, 인문사회 이쪽의 것들을 제가 주로 읽는데 뭔가 경제나 국제관계 관련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자, 시사인이 안내하는 이번 주 새로 나온 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 소개합니다. 남문희 기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염복규 지음 이데아에서 나왔습니다. 남문희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일제 식민지 도시는 기본적으로 잡거와 혼종의 도시였다. 현대 서울은 식민지 시기 경성의 청사진에서 비롯한다. 일제는 식민통치 기구가 밀집한 경성의 도시공간 개조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에서 을지로 구간 개발을 둘러싼 일본인 지주의 저항, 종묘통 조성을 둘러싼 조선 황실과 경성 거주민 간의 의견 차이,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담겨 있다고 하는데, 도시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상한 안암동과 한남동, 이태원의 기원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이종태 기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라는 책이고요. 김형곤이 지었습니다. 살림에서 나왔습니다. 이종태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링컨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자신만의 장점을 이용했다. 자, 미국 남북전쟁을 링컨의 리더십과 연관시켜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링컨은 단지 노예 해방을 갈구하는 휴머니스트이자 국민을 위한 정부를 주장한 민주주의자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 링컨이 가장 중시했던 목표가 미국 연방의 유지였기 때문에 남부연합과는 타협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런 절체절명의 시대를 경유해 연방국가 형태를 띈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자는 링컨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인 기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라는 책인데, 마크 블라이스가 지었습니다. 이유영 씨가 옮겼고요. 부키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긴축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긴축 균형 재정은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긴축이 서구 경제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잘못된 은행 시스템이지만,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며 건드린 것은 역시 사회복지 예산 같은 대규모 공공지출입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의 책임을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긴축은 우리에게 아직 낯선 말이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잠재 갈등이기도 하다.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 한국을 대비할 중요한 참고서다. 다음,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정복했는가? 신한슬 기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브룩 보렐이 지었고 김정혜 씨가 옮겼습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신한슬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빈대는 성스러운 침대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환상을 깨부수는 원흉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행 경험자들은 흔히 배드버그를 조심하라고 조언하는데, 빈대를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어느 날 뉴욕의 집에서 빈대에 물려 한바탕 소란을 겪었던 저자가 과학자들을 쫓아다니며 빈대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한때 살충제의 발달로 박멸됐다고 알려진 빈대는 2010년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빈대와 인간의 싸움, 그 안에서 형성된 빈대 경제학과 빈대 공포증을 깊이 있게 다룬다. 장희로 기자가 꼽은 책입니다.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책이고요. 김병민이 지었습니다. 김지희 씨가 그렸고 동아시아에서 편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지구라는 실험실 위에서 45억 년 동안 진행한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세상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아빠와 아들이 나눈 일상 속 대화를 재구성한 책입니다. 청소년 과학교양서 시장에서 보기 드문 국내 저자의 책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왜 노을은 빨갛고 무지개는 둥글까? 미용실 파마 냄새는 왜 지독할까?
빛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며 세상을 채울까? 이런 26가지 질문과 탐구 과정이 담겼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과학적 이유와 근거를 가진 이야기들이라고 하는데 저자가 직접 그린 주기율표는 예쁘기까지 하다. 그림 용어도 따로 정리해서 풍부한 이해를 돕는 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역시 장희로 기자가 추천한 책 혐오주의라는 책입니다. 박권일 씨가 지었고 알마에서 편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화나는 일이다 라고 장희로 기자가 이 책에서 한 줄을 꼽아주셨는데 책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동그란 구멍이 뚫렸다. 마치 학습지 같다. 알마가 내놓은 해시태그 시리즈는 소셜 키워드를 통해 사회 현상을 읽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올해 2016년에 그 해시태그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해 이슈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혐오입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지금을 단순히 혐오 사회라고 단정 짓고 끝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혐오의 다양한 결을 파헤치는 글들을 묶었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박권일 씨가 혐오의 메커니즘을, 빅데이터 분석하는 김학준 씨가 촛불 집회를 코드로 정치 혐오를 훑어나갑니다. 여성학자 허윤 씨는 메갈리아와 여성 혐오, 웹진 아이즈 위그누 기자는 대중문화 속 여성 혐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자 이준일 씨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해서 논의하는 책입니다. 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송지혜 기자가 추천하는 코너 속의 코너! 빠밤! 예!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유독 좀 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기자가 되신 박상규 기자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파산 변호사라고 알려진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그 책을 냈습니다. 지연된 정의, 빠밤, 빠밤, 빠밤. 이 책의 부제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죠. 자, 박상규 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사표를 내고 이제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기사를 쓰고 싶다. 이 울타리에서 밖으로 나가서 정말 매체가 아니라, 소속 매체가 아니라 기자로서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연일 흥행을 올리면서 아마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사상 최고액을 모았다고 하죠.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재심 사건들을 단순히 무죄로 이끌어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어쨌거나 그 약자에게 지워지는 이야기들, 약자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에 약자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것들을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켠 그 신호등을 만든 그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나왔어요. 그냥 변호사나 기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시대의 약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사법부의 재심까지 이렇게 무죄로 이끌어낸 사건들을 담은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법들이 어떻게 약자를 대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금태섭,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께서 써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먼저 읽으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마치 영화와 같이 활자가 읽힙니다. 그래서 차마 한꺼번에 다 읽어내려고 갈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법과 정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 대목을 읽어볼까요? 이 책에는 이제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그러니까 3대 나라 슈퍼 3인도 강도 치사 사건이나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익산 약촌어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세 가지 사건의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한 책으로 묶었어요. 이 시대 기자는 기레기로 불리고 변호사는 법과 정의가 아니라 돈과 재벌, 정치력, 경제력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겨지는데 두 사람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 팔아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 이 책에서 짧게 나온 추천 이야기들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사법 시스템을 생각하면 사실은 유전 문제고 무전 유죄인데 사법 시스템 자체가 오만하고 기계적이며 무능하다. 약자에겐 추상적이고 각자 앞에서는 봄눈 같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기성 매체나 법 조계가 그저 귀찮아서 아니면 돈이 안 돼서 지나쳤던 일들을 뒤바꿨던 이야기들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켜진 경고등이 된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런 행보들을 이 책에 잘 담았어요. 맨 마지막 에필로그도 굉장히 재밌게 저는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산위기에 몰린 박준영 변호사의 손을 많은 시민이 잡아줬다.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다음 스토리 펀딩 기획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의 후원금이 약 5억 6,790만 원이 모였다. 시민 1만 7천여 명이 동참한 결과다. 2016년 12월 기준 후원금과 후원자 수 모두 다음 스토리 펀딩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박 변호사의 정의로운 활동을 응원했고 지금처럼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시민의 당부대로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저도 사회팀에서 취재를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믿어주지 않았다.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혹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박상규 기자는 내년에 신년에 셜록이라는 작은 언론사 탐사보도하는 매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심으로 가득 찬 이 책 소개를 끝으로 색깔 있는 신간소개 여기서 마칠게요.